초능력. 현대 과학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염력, 예지, 텔레파시, 투시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질문 하나부터 던져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영화나 TV 프로그램, 책 등을 통해서 본 초능력들 중에 어떤 게 가장 탐나셨나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조절하는 능력? 아니면 동물과 대화하는 능력? 아니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공간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 제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는 진짜 순간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초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주인공들이 모두 초능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좀 특이한 초능력자들이에요. 초능력이 있으면 막 영화처럼 엄청 특별한 일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서 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초능력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라는 게 뭔가 좀 유용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본인들도 별로 쓸모가 없는 무능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바로 이 책! 내일은 초인간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그 두 번째 책이죠. 다재다능한 작가 김중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내일은 초인간입니다. 어딘가 좀 애매한 초능력자들의 습격 작전이 담긴 책이에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까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들의 능력에 조금 묘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1번 초능력자 공상우. 무언가를 잡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히 팔이 엄청 길고요. 이 팔은 때때로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을 굉장히 빨리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초능력자 민시아.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도망을 엄청 잘 가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 유연하게 빠르게 휙휙 도망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초능력자 김인수. 숫자에 엄청 민감한 사람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요일이었는지 다 기억하고요. 한 번 외운 숫자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4번 초능력자 이지우.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서툴지만 동물과는 아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5번 초능력자 오은주. 주위의 온도를 아주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이 온도로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6번 초능력자 유진. 멈춰있는 무언가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무언가에 방해받지 않고 한 곳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7번 초능력자 한모음. 소리에 무척 예민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숨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자세로 숨을 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분명히 대단한 능력들이기는 한데 어딘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개인적으로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은 정말 갖고 싶은 능력이기는 한데 다른 능력들은 왠지 좀 갖고 있으면 오히려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주인공들도 본인이 가진 능력 때문에 소외되거나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른바 초인간 클랜을 결성하게 된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능력 때문에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던 이들은 모여서 서로에게 의지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스테레오를 위해서다. 두 개의 귀로 들리는 다른 소리를 감지하고 그 차이를 통해 거리를 파악하고 위치를 확인하며 위험을 피한다.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셈이다. 나는 초인간 클랜이 서로의 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귀 하나만 달고 태어난 무능력자들. 그래서 서로의 나머지 한쪽 귀가 되어준다. 서로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각자의 위치를 확인시켜준다. 어느 날 이 초인간 클랜들은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동물원에서 인기가 없고 개체수가 많은 동물들을 도태라는 이름으로 학살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동물들은 자율주행 트럭을 타고 도축장으로 이동해서 그 도축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학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초인간 크루는 이 자율주행 트럭을 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자, 이쯤에서 제가 이 책의 표지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그림을 김중혁 작가님이 직접 그렸는데요. 이 동물로 보이는 모양, 그리고 이 트럭과 기린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게 됐네요. 자, 이 초인간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는지,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무슨 일을 겪는지, 자율주행 트럭 습격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내일은 초인간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꼭 영화 보시는 것처럼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어서 책장이 빠르게 넘어가는 책입니다. 초능력 인간들의 습격 작전이라는 뭔가 거대하고 유쾌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읽다 보면은 유쾌함과 더불어 왠지 쓸쓸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책이에요. 아니, 이런 줄거리의 책에서 어떻게 쓸쓸함이 느껴지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뭐 하는 애들인데? 슈퍼 히어로들이야. 다들 초능력이 있어. 너 어벤져스였어? 진짜 웃긴다. 너는 뭘 맡았는데? 넌 캡틴 아메리카야? 나는 나띵을 맡았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실 우린 전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맡고 있어. 초능력자들인데 무능력자들이고 무능력자인데 초능력이 있어. 세상에는 자신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 줄 아는 무존재들이 많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서 우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아. 그래서 특별해졌어. 서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하게 생각해. 우린 어쩌면 조금씩 다 아픈 사람들이고 아파서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고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이야. 모자란 걸 아니까 채워주고 싶어서 함께 있어. 동물원에서 도태되는 그 아이들도 아마 그런 존재들일 거야. 특별한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도태시키려는 걸 테고 죽이는 걸 테고 죽여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저울은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모른 채 지나가면 좋았을 텐데 우린 우리를 닮은 친구들이 동물원에서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 없게 됐어. 네, 어떠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쓸쓸함이라는 감정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 소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빠르게 전개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빈틈으로 남겨진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마다 다양한 감상이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중혁 작가님 특유의 유쾌함 그리고 스피드감을 느꼈고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코미디 같은 씁쓸함도 느꼈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특별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쓸모와 무쓸모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 유쾌하고 귀여우면서도 쓸쓸한 책 내일은 초인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중혁 작가님의 책이었고요. 이 책은 밀리 오리지널 전기책을 구독하셔야만 보실 수 있는 책이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